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훌륭한 문화생활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시려 끝없는 노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3년 8월 9일 삼복의 무도회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미림 승마구락부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김병일 부장 동지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미림 승마구락부를 세상에 없는 인민의 봉사기지로 일도 세우시기 위해 무려 5차례나 위민 헌신의 자욱을 새기셨다고 하면서 세상에 승마장은 많아도 우리의 미림 승마구락부처럼 평범한 인민들을 위한 대중 승마 봉사기지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승마구락부는 원래 인민군대 기마훈련장이었습니다. 그것을 근로자들과 학생 소년들이 체력 단련을 위한 대중 승마 봉사기지로 훌륭히 전변시킬 원대한 구상을 펼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3년 8월 9일 두 번째로 우리 승마구락부 건설장을 찾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어버이 장군님의 용도 사적을 길이 전하는 사적물 보존실을 잘 꾸리고 또 실내 훈련장과 승마학교를 비롯한 모든 건물들을 먼 훗날에 가서도 선색 없이 잘 건설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건물들을 통나무로 지은 것처럼 천연 재료를 이용해서 외벽 처리를 특색 있게 할 때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주로도 잘 닦고 승마 주로의 곳곳에 말이 쉽게 오르내릴 수 있는 시설물들을 설치해 주도록 일깨워 주셨습니다. 실내 훈련장을 찾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말 타기에 편리하게 톱밥 같은 것을 두툼하게 깔아줄 때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미림 승마구락부의 모든 요소들을 인민들의 편의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꾸려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현대적인 기능회복시설을 꾸릴 때 대한 문제와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를 건설할 때 대한 문제, 그리고 미림 승마구락부를 공원화 식물원화할 때 대한 문제를 비롯해서 승마구락부 운영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몹시 무더워서 가만히 서 있기만 하여도 땀이 저절로 흘러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나니 여러 시간에 걸쳐 건설장을 돌아보시는 총성지 어짜락은 땀으로 흠뻑 젖으셨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총성님께서는 날씨가 아무리 무덥다고 해도 인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말타기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도록 구석구석 세심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 후에도 총성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이 승마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승마복과 승마용품을 일식으로 갖춰주시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어를러부정을 비롯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수필의 말들을 선물로 보내주시는 뜨거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에 떠받들려 미림 승마구락부는 훈련장들과 승마지식 보급실을 비롯해서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그진하게 갖추어진 대중 승마봉사기지로 일떠서게 됐습니다. 우리 승마구락부가 완공된 때로부터 2022년 38 국제분여절 기념, 2022년 설명절 에어가 경기를 비롯하여 많은 경기들이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 우리 사람들의 승마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여름철 방학 기간을 이용하여 많은 청소년 학생들이 찾아오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만복을 안겨주시려 위민 혼신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사랑에 받들려 일떠선 미림 승마구락부로는 지난 12년간 수십만 명의 근로자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와 즐거운 휴식의 한때를 보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인 1985년 8월 9일 창광 음식점 거리를 현지 지도하셨습니다. 뜻깊은 날을 맞이한 창광봉사관리소와 창광종합식당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을 위해서 바쳐오신 졸세위인들의 불멸의 헌신과 로고를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1985년 8월 6일 우리 창강 음식점거리 식당들을 찾으시오 접대원들의 봉사방 문제와 그리고 원자재 포장 문제 일기까지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위대한 장모님께서는 그로부터 3일 후인 1985년 8월 9일에는 오보이 수령님을 모시고 나오시오 우리 음식점거리의 진공을 선포해 주시면서 전문화된 식당의 특성에 맞게 음식의 질을 높여 인민들에게 봉사할 때 대한 규정한 가르치심. 인민봉사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크나큰 사랑과 온정을 거듭히 불어주시며 창광봉사관리소와 창광종합식당이 인민들이 즐겨 찾는 대중급양봉사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가도록 걸음걸음 보살펴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창광 음식점 거리를 시원지지도하신 마운덜과 창광봉사관리소, 창광종합식당 창립 마운덜 기념보고회가 8일 해당 단위들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전국 2호명 책임 해설 강사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이 1일부터 8일까지 백두산지구 흉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역사적인 군마 행군으로 흉명전 통교양 흉명정신 무장의 된 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주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깊이 새겨하며 답사인군 대원들은 보천부 흉명전적지, 리명수 흉명사적지, 총봉수경지, 건창수경지, 백두산 위령 등을 답사했습니다. 백두전구에 오려있는 항일투사들의 숭고한 넋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체감하면서 발걸음도 드높이 행군길을 타고 치온 전국 2호명 책임 해설 강사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이 대용단 흉명전적지를 찾았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천재적인 군사전략과 용알무쌍한 군사전법으로 대용단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조국의 앞날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소슴없이 바쳐 싸운 항일혁명 투사들의 흉령적 인생관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흉령 전적지의 여러 곳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무포 수경지를 찾은 답사인군 대원들은 수경지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부닥치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승리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생활 기풍, 투쟁 기풍을 깊이 새겨놨습니다. 이어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와 위협 실현을 위한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히신 무포 낚시터를 돌아봤습니다. 답사인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제의 식민지 통치 밑에서 천대받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들에게 조국 해방의 소광을 안겨주시며 신호보의 사랑을 부어주신 신사동 흉명전적지도 돌아봤습니다. 답사인군 과정의 일들은 삼지연 산악 관광지구 건설장에서 위대성 해설 선전 경연을 진행해서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창조대전을 다계단으로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과 위대성을 건설자들에게 깊이 새겨주고 새로운 위훈 창조회로 공유해 주었습니다. 삼지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전국 2호명 책임 해설 강사들과 초급 선전 일꾼들의 맹세 모임이 진행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춘칙하게 받들어 나가며 항일의 선전 일꾼들처럼 사상사업을 화선식으로 벌려 모든 요명원들을 당의 사상관 절전, 당정책 옹이전이로 불러일으키는 출력 높은 확성기, 잡음 없는 증폭기가 될 교리를 피력했습니다. 내각 안의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이 대송산 흉명전적지를 답사했습니다. 구호문원 보존교양실에서 그들은 자력 독립의 기치 높이 간관 항일대전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흉명 업적을 다시금 가슴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답사자들은 투철한 흉명신념을 간직하고 조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싸운 투사들의 정신세계에 자신들을 비추어 보며 구호문원들을 주의 깊게 돌아봤습니다.
쇠상기 발표 모임과 웅변 모임을 통해서 그들은 항일 선열들의 백옥 같은 충성심과 불굴의 투쟁 정신을 고귀한 사상정신적 제부로 간직하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 전면적 부흥을 앞당겨 오기 위한 투쟁에 헌신 분투해 갈 굳은 교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문화성안의 직맹 초급 선전 일꾼들도 용악산 흉명사적기를 탑사했습니다. 탑사자들은 항일혁명 투사 최용진 농지를 비롯한 조선인민 혁명군 소부대 성원들과 국내 지하 조직 성원들이 1940년대 전반기에 쓴 구호문헌들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님만 계시면 조선혁명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항일의 혈전 만리를 해치운 선열들의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답사길에서 진행된 쇠상기 발표 모임과 웅변 모임들은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투쟁 기풍을 따라 배워 충성과 애국의 한계를 변함없이 이어가려는 직맹일꾼들의 혁명적 의지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백두의 혁명 전통을 주체조선의 만년제보로 빛내어 나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각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제 9차 대회를 어기는 계획완수의 자랑찬 노력적 선물을 안고 떳떳이 맞이하기 위해 일토마다에서 증산투쟁 조략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지역의 경제적 자원과 잠재력을 총동원하고 사회주의 애국운동, 혁명적인 대중운동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며 생산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강릉 밀가공 공장에서 자체의 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대중적 기술 혁신 운동을 활발히 전개해서 생산 활성화의 토대를 튼튼히 다지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과학기술 보급실 운영과 현장 기술학습, 기능 전습 등을 실속 있게 조직 진행해서 모든 종업원들이 담당 기대에 정통하고 공정별 연속성과 질적 지표들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꾼의 말에 의하면 공장이 준공한 지난 4월 말에는 기능공이 10여 명에 불과했지만 3개월 남짓한 기간이 흐른 오늘에는 기능공 대열이 1.5배로 장성했다고 합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기술 역량으로 최근에 만도 제분 공정의 설비를 실종에 맞게 개조해서 제품의 분말도와 실수율을 높였으며 능력이 큰 배풍 체계를 새로 세워 밀가공품의 생산량과 질을 다같이 높일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라손 곤제 공장에서 최근 통합 생산 체계를 확립해서 생산과 경영 활동의 정보화 과학화 수준을 높였습니다. 공장의 기술 집단은 선진 기술도 받아들이고 앞선 단위들의 경험도 참고하면서 통합 생산 체계 구축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자체의 실종에 맞게 원만히 해결했습니다. 통합 생산 체계를 구축해서 원가는 훨씬 줄이면서도 시멘트 생산은 1.2배로 늘렸습니다. 모든 생산 공정들을 진흥화, 정보화하기 위한 생산 공정 전반에 대한 통합 생산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공장에서는 원료 투입과 전력 및 온도 관리, 품질 관리 등을 실시간 감시 조정해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강원도에서 고려약 공장 제품 전시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전시회는 도의 자원과 원료에 의거한 고려약 생산 체계를 더욱 완비하며 의약품의 질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습니다. 효능 높은 고려약이 다성화, 다양한을 주제로 하고 있는 이번 전시회는 도적으로 앞선 단위로 되고 있는 이천군 고려약 공정을 비롯해서 도와 시군 고려약 공정들에서 생산된 50요점의 1만 2천 요점의 제품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강원도의 풍부한 약초와 산열매 등을 이용해서 생산된 효능 높은 의약품들이 전시된 것으로 해서 참관자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시회는 도안의 의약품 생산 단위들에서 고려약 생산의 과학화 수준을 높이고
인민들의 병치료와 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효능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 데서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지금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당중앙열이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올해 국가정책과업들의 성과속 집행을 위한 조니민족 토쟁기세가 날로 고조되고 있는 속에 각지 축산부문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당의 숭고한 후대관이 어린 육아정책 관철에서 더 큰 혁신적 성과를 안아오기 위해 적극 분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도시군들에서 저체품 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강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육아법이 책대대행 때로부터 현재까지 젖생산 수준에서거나 젖소융소 마리수 확보 사업에서거나 평안 북도와 함경 남도가 여전히 앞선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요게 평양시 강동지구 축산기지와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 마리당 젖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져서 지난해보다 젖생산량이 1.3배로 늘어나는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우리 농업위원회에서는 지난 3월에 현재 농업위원회에서는 세포지구 축산기지에 도입돼서 오늘 내고 있는 새로운 사양관리 방법을 전국의 모든 축산기지들에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마리당 젖생산량을 최대로 늘려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도에 타가서 유치원들에 보내줄 젖제품 보장을 위해서 강동지구의 종합적인 축산기지로 일도선 평양시 농촌격리위원회 성금축산농장에서 사양관리를 과학화하고 수입방역 체계를 정렬하게 세워 젖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이 축산에서도 이 우량 품종의 정자가 기본입니다. 우리 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1000여 마리의 우량 품종 염소를 더 확보해서 마리당 젖 생산량을 하루 1.2배로 높이고 있습니다. 이 방목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염소의 호흡기성 질병을 막기 위해서 몬고리 수입방역 체계를 통해서 사전에 이런 수입방역 사업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장에서는 젖 가공 설비들의 성능을 보단히 개선하고 젖가루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젖 제품의 질과 위생 안전성을 높은 수준에서 담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함경남도에서 당의 육아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젖가루 생산량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함죽은 평풍덕 염소 목장에서 흥봉지구의 수백 정도의 자연 풀판을 새로 조성한 데 기초해서 염소 마리수를 늘리는 것과 함께 젖가공 설비의 능력을 제거해서 매일 많은 양의 젖가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안의 목장들에서는 장마철 기간에 맞게 수입방역 대책과 사료 보장에 힘을 놓으면서 사양관리를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극심한 고온과 열파, 폭우와 무더기비 등 재해성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막대한 인적 및 물질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극심한 고온과 열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유럽의 한 기상기구는 올해 들이닥친 열파가 기온 관측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된 지난해의 기록을 돌파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6월부터 들이닥친 극심한 열파로 지중해의 바다물면 온도가 최고 기록을 능가했으며 유럽의 남부에 위치한 나라들에서 역대 최고 기온이 관측되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는 7월에 이어 8월에 들어와서도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이 40도씨를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열파로 각지에서 산불과 들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30여 개 주에 높은 급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이 나라 기상기관은 앞으로 열파가 며칠간 더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르투갈에서도 극심한 열파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전한 데 의하면 나라의 80여 개 지역에서 들불이 타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에 들어와 8월 초까지 5,200여 건의 들불이 일어나 약 4만 2천 헥타르의 면적이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피해 면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지난 7월 26일부터 2주일도 못 되는 사이에 초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그리스, 볼가리아 등 유럽의 많은 나라들에서 열파로 계속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온화한 국제기구는 열파로 사람들 속에서 호흡기성 질병 발생 위험성이 증대되고 탈수 현상과 극도의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산불 발생 위험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폭우와 무더기비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는 폭우로 인한 군물로 지난 한 주일 동안 40여 명이 목숨을 잃고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해당 기관은 폭우가 며칠 동안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7만여 명의 주민들을 긴급 소개시켰으며 특히 홍수와 흑사태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산간 지역들의 특급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련영성과 감숙성, 령화해족 자치구 등 여러 지역에서 무더기비가 연속적으로 내려 도시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들에 높은 급의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도 여러 달째 지속되는 장마비의 영향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8월 4일 이 나라 재해관리기관은 지난 6월 26일부터 내리기 시작한 장마비와 그로 인한 큰물로 전국적으로 1,029명이 죽거나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가 가장 큰 판잡주에서는 163명의 사망자와 579명의 부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서 10일까지 무더기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되는 것과 관련해서 해당 주들에서 구조 및 피해 방지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런 극심한 날씨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더 자주 그리고 더 심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태평양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약화되면서 아침에는 비교적 선선한 감을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8월에 들어와서 전국 일평균 최저기온을 보면은 대부분 날들이 평년보다 약간 높거나 평년 정도였고 7일과 8일에는 평년보다 낮아지면서 삼복철이라고는 하지만 아침에는 마치 선기가 난 듯이 날씨가 선선해졌습니다. 앞으로 11일까지도 일평균 기온이 지금처럼 평년 정도로 유지되다가 12일부터는 평년보다 약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단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 구름이 끼면서 산발적으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고 특히 함경북도와 라선시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한때 강한 소낙비나 폭우가 내리면서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때문에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겠습니다.
오늘 밤에 예견되는 강수량은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입니다. 내일은 거기압과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함경북도, 량강도의 일부 지역과 라선시에서 산발 적으로 한때 10mm 미만의 비가 내린 후 점차 개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6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 34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온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으나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송시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과 평원남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약하게 불고 황해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